미 정부 한국공군 믿을 수 없다. KF-21 양산 1호기 충격적 실체 공개. 내부 무장창 탑재. 미국 보잉 정밀 분석.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8일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서해 상공에서 실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대공 무장유도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한 뒤 12시 47분께 복구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F-21 보라매는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S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은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 4, 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내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이 KF-21분 갑자기 1조 깍은 있니 정부는 수용 가다. 정부가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체계 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추가 투입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 수준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부족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무인기 공방 가열. 남북 긴장 고조되나.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범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평양에 나타난다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오후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무인기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1시 13에서 14분 상공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물체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낙하하는 모습을 초단위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전단에는 북한이 무기를 구매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 등 북한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했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긴급회의 이후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한국 국방부가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한국의 민간 단체가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전단 디자인이나 내용물이 기존의 것과 달라 기존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하지만 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사실까지 대내외에 알리면서 자작극을 벌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북한은 13일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남측을 향한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면에 실은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며 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괴뢰 한국 쓰레기들, 한국괴 뢰족속, 미친 괴물이 찢어 죽이고 칼탕 쳐 죽이겠다는 등의 수위 높은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 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대만 중 무역 보복 반발, 현지 매체 전통산업 주문 30% 감소. 13일 자유15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맥과 경제무역협상판공실, OTN, 은 유감과 엄정한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 측에 촉구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측이 일련의 경제 무역 상황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대만이 그들의 정치적 주장에 굴종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면서 양안, 중국과 대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중국 측이 세계무역기구 WTO 절차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도 공평, 공정, 공개 투명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측과의 관련 무역 분쟁에 대해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대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이성적인 경제적 협박 조치를 통해 이미 WTO 정신과 관련 규범을 엄중하게 위배했다고 했다. 앞서 중국 중앙TV, 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현재 관련 부서가 대만에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만 언론은 지난 10일 양안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나이 총통의 건국기념일, 상십절, 연설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했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10년 체결한 경제협력기 5협정,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일명 조기 수확,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 대선을 한 달 앞둔 작년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을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 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대만산 제품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ECFA의 공식 자료를 인용해 2022년과 2023년도 조기 수합 품목을 통한 대중국 수출액이 각각 204억 달러, 약 27조 5천억 원과 157억 달러, 약 21조 2천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한 것으로 ECFA 실시 이래 역대 최저 수출액 및 최대 감소 폭이라고 중국시보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저부가 가치 전자산업, 타이어 산업 등 대만의 전통산업, 기업가들은 양안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고객사 주문의 30%가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